안녕하세요. 패널 토익 사회를 맡은 김아영입니다. 저는 현재 성공회대 대학원 협동조합 경영학과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요. 소비자 생협인 아이쿱 전주생협에서 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틀 동안 진행된 이 청년 협동조합 컨퍼런스의 첫 순서가 패널 토익이어서 굉장히 긴장되고 떨리기도 합니다. 시작이 좋아야 끝이 좋다는 말이 생각나서 그런데요. 저희 이 패널 토익 네 밥그릇이 청년 협동조합 컨퍼런스의 순조로운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진행해 보겠습니다. 패널 토익 네 밥그릇은 두 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준비되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협동조합이 좋기는 한데 현실적으로 정말 이게 가능할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시작되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기존의 협동조합 말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협동조합이 가능할까? 이 두 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저희들이 답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저희들이 가진 이 두 가지의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서 오늘 5분의 토론자를 모셨습니다. 세 분은요, 1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10년 이상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협동조합 부문, 소비자생협과 의료생협과 대학생협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두 분은 새로운 협동을 모색하고 있는 자립음악 생산조합과 주택협동조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분들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이 5분들과 함께 우리들이 원래 궁금했던 두 가지의 질문을 찾아나가고자 합니다. 패널 토익 네 밥그릇의 진행 방식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먼저 이 5분이 15분씩 각 부문의 생협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해 드릴 겁니다. 각 15분씩 5분의 설명이 끝나고 나면 입장하실 때 아마 질문지 궁금한 거 있으면 써주세요라는 질문지를 받으셨을 거예요. 거기다가 궁금한 질문사항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내에 있는 스태프들에게 전해주시면 발표 후 15분의 휴식 시간 동안 저희가 그걸 취합해서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이 5분 토론자분들에게 그 주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5분이 15분씩 발표를 해주시기 때문에 약 75분 정도의 시간이 걸릴 텐데요. 예, 각 부문별의 생생한 이야기니까 귀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발표자분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하실 분은요, 소비자생협 부문입니다. 아이쿱 구로생협 이미연 이사장님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청년분들 앞에서 소비자생협을 소개하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굉장히 좀 떨리네요. 너무 반갑습니다. 아이쿱 구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대해서 간략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로생협이 작년에 10주년 기념식을 했어요. 2001년도에 창립해서 작년에 저희 10주년 기념식을 했고 그때 함께 읽고 구로생협 10년 희망을 열다 라는 슬로건으로 해서 작년에 기념식을 해서 이 제목을 같이 사용했습니다. 저희 구로생협은 정확히 플레임을 말씀드리면 구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입니다. 협동조합을 크게 분류하면 이용자 협동조합, 생산자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저희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구매조합으로서 이용자 협동조합에 속합니다. 한국에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조합원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전 세계적으로 유럽과 한국만 조합원들만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구 유럽에서는 소비자협동조합이라고 명칭을 부릅니다. 우리나라만 생활협동조합이라고 합니다. 생활협동조합은 원래 일본에서 2차 대전 후에 소비만 갖고 자본에 대항할 수 있겠느냐, 생활을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일본에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명칭이 만들어졌고 저희 나라에도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구로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이라고 명명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이용 안내에 대해서 간단히 기본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생협에 가입하려면 처음에 가입 출자금 3만 원을 납부해야 됩니다. 10년 동안 3만 원이어서 내년 2012년 1월 1일부터 출자금이 5만 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그리고 생협은 정관에 조합원이 출자금을 계속 재출자하는 증자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주문하면서 조합원 지부에서 공급을 받을 때 공급 출자금이 물품 대금에 1,000원이 공급 출자금이 물품 대금에 1,000원이 붙어서 저희가 이제 출자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 저희 이제 자인들이 유기농 복합 매장에서 직접 조합원들이 물건을 구매할 때는 구매 액수에 따라서 300원, 500원, 700원의 매장 이용 출자금이 붙습니다. 처음에 가입할 때 3만 원의 출자금을 내고 조합원들이 협동조합의 어떤 자본을 증식하기 위해서 계속 재출자를 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리고 아이코 그로 생협은 다른 생협과 다르게 월 조합비 10,000원을 납부합니다. 월 조합비 10,000원은 아이코 그로 생협의 한 달 운영비, 살림살이 비용으로 지출되는 소모성 경비생협의 한 달 경상비를 지출하는 그러한 운영 구조입니다. 그리고 공급 시스템을 보면은 3일 전 주문입니다. 저희가 인터넷 온라인 주문을 조합원들이 해서 가정에서 공급자로부터 이제 물품을 공급받게 되는데 3일 전 주문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화요일날 주문하면 목요일날 가정집에 도착하고 사후에 결제가 되는 절품이 있기 때문에 사후에 결제되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또한 저희 구로생협에서 운영하는 자연일 신도림 매장이 있습니다. 구로구 신도림점이 위치하고 있고요. 또 매장에서 즉석 구입하고 바로 결제하는 그러한 공급 시스템입니다. 이 오늘 컨퍼런스의 취지가 협동조합의 이상을 어떻게 현실로 만들어낼 것인가 그런 취지에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구로생협이라는 조직을 어떻게 이 구로 지역에서 설립하게 되었고 또 성장하게 되었는가 그걸 초점을 맞춰서 준비를 했습니다. 2001년도 9월부터 구로생협은 물품 공급을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제일 먼저 구로생협의 꿈을 현실로 만든 것은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열망이었습니다. 주부로서 아이를 키우면서 안전한 먹거리를 어떻게 우리 아이에게, 우리 가족에게 안전한 식탁을 차릴 것인가. 그리고 나만이 아니라 구로구에 사는 모든 주부들이 그러한 기회를 쉽게 접하고 그런 친환경 물품을 공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할 것인가. 그러한 작은 소박한 꿈, 열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한 열정을 갖고 협동조합을 만들기 위해서 많이 동부서주하면서 알아봤던 과정이 있었고요. 기본적으로 이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게 조직과 자본,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조직으로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열망을 갖고 1인에서 시작이 돼서 지역 시민단체 협력을 얻어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협동조합,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이 단체의 부서로 설립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단체의 단체의 어떤 기본 자원을 배경으로 하지만 구로생협은 단체 부설이 아니라 어떤 설립의 열망을 갖고 주부들이 스스로 준비위를 구성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지역 시민단체 협력이라는 구체를 말씀드리면 시민단체가 직접 결합을 한 게 아니라 구로구에는 푸른교실 지역아동센터 후원회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후원회원들을 대상으로 어떤 생협의 필요성을 설명회를 갖고 구로의 건강가정 복지센터라든지 이야기밥 도서관이라든지 지역 내 시민단체 회원을 대상 설명회를 가지면서 생협 설립의 취지에 동의하는 분들을 이렇게 모셔서 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즉 개인이 갖는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열망이 지역사회의 기존 시민단체의 어떤 네트워크 자원들에 힘입어서 이루어진 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본입니다. 생협은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받는 물류사업의 방식입니다. 그랬을 때 최소한의 물류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자본금을 조성해야 됩니다. 저희는 300만 원의 교통출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준비위원들이 50만 원,
또는 초기 발기인들의 10만 원씩 출자금을 납부해서 300만 원 개통 출자금을 마련해서 아이콘 승용과 물류계약 시스템 계약을 맺고 9월부터 10명의 조합원으로 공급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는 자본금을 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입니다. 어떠한 시스템을 갖고 우리가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받고 지역 구로에 확산시킬 것인가 그런 고민 속에서 그 당시 이제 생협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저희 준비위원회는 아이콘 생협을 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콘 생협의 물류 집중 정책이 처음 지역의 생협을 설립하는 주체에게는 굉장한 큰 힘이었고 메리트였습니다. 아이콘 생협의 신설조합, 인큐베이터 정책, 지원 정책에 힘입어서 저희는 아이콘 생협 물류를 공급받으면서 9월부터 10명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공급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작이 돼서 어떻게 지금까지 10년 동안 성장을 하게 되었는가? 네, 협동조합 7원칙을 정직하게 준수하는 게 기본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민주적인 운영을 저희가 소개하겠습니다. 구로 생협은 저기 밑에 보셨듯이 마을별로 한 달에 한 번씩 마을 모임을 구성해서 원래 마을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마을을 대표하는 마을지기를 선출하였습니다. 또 마을지기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조합 사무실에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조합의 현안을 다루고 마을 모임의 의견을 또 제출하고 서로 소통하는 자리 회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마을지기 위에 그다음에 이사회 총회 조합원이라는 중심적인 조직 체계를 가져서 조합원과 소통하는 것을 조합 성장의 핵심 키로 설정하고 마을 모임 조직화에 주력을 가했습니다. 이러한 그 구조적인 측면에서 어떤 민주주의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조합원의 기초 단위를 만들어가는 걸 주력하는 한편 또 활동 면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였습니다. 마을 모임에서는 조합의 주요 행사와 정책에 대해서 다룰 수 있는 안건지를 만들었고 또 조합원들의 시위 모임으로 2부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마을 모임별로 핫 이슈 정책 논의를 해서 저희가 그 전체적인 그 중요 의사 결정은 마을 모임의 의견을 대폭 반영하는 그런 그 의사 결정 방식이었습니다. 구로생협이 초기에 독재 사무실을 구할 수 없을 때 다른 단체와 공동 사용을 하는데 다른 단체가 약간 정치적 색깔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사무실을 같이 쓸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또 전체 의견에 붙여서 마을 모임과 의견과 또 직장인 조합원들에 대한 전원 모니터를 통해서 공동으로 결정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또 저희 생협에 여러 가지 그 물품을 공급했던 식품 업체 홈리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후에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큰 사안에 대해서 또 마을 모임의 어떤 안건으로 상정해서 저희가 같이 의견 수렴을 했던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 모임별 활동을 아주 활성화시켰습니다. 마을별로 매월 소식지 글을 기부하거나 마을별로 식품 첨가물 판고 활동을 해서 총회 때 발표를 하거나 또 마을별로 식품안전 제정 서명운동을 위해서 거리마다 동네마다 또 아파트 장터에 결합해서 저희가 서명운동을 전개했고요. 마을별로 뭐 배우시장을 개최한다든지 또 마을별로 매월 지역아동센터 푸른교실이라고 불속동에 있는 간식 지원을 계속 10년 동안 계속 지금까지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구조와 어떤 회의 체계만이 아니라 일상적인 조합원 참여를 통해서 민주주의를 관철시키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조합 성장의 토대가 무엇인가? 협동조합은 인적인 결합체라는 건 다 아시죠? 인적인 기반 속에서 물적 기반도 나옵니다. 가장 핵심 키는 참여입니다. 조합원의 욕구와 어떤 조합원이 원하는 활동, 조합원이 원하는 강좌, 조합원이 원하는 행사, 최대한 반영해서 다양한 강좌와 행사를 저희는 전개했고요. 그러면서 조합원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 조합원이 구로생협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관계와 계기들을 만들어 나왔고 그것은 곧 조합원을 통해서 생협의 행사와 활동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홍보하는 그러한 장이 되었습니다. 가령 저희는 대부분 30, 40대 층이 조합원들이기 때문에 교육과 관련된 강좌, 또 부부 어떤 가정과 관련된 강좌, 부모 교육에 대한 강좌, 여러 가지 뭐 영화 상영이라든지
전래놀이 강좌라든지 교육과 문화와 관련된 많은 강좌와 행사, 배로시장 등을 매월 개최하고 도농교류 산지변화를 기본으로 진행하는 그런 다양한 행사를 개최를 하면서 조합원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조합원 확대입니다. 결국은 지역생협의 살림살이가 늘어나야 어떤 일정한 규모가 이루어지고 비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이코 구로생협의 특징은 매월 조합비를 납부하는 건데 저희는 처음에 매월 조합비를 2만 원을 냈습니다. 조합원이 늘어나면 조합비가 17,000원, 좀 더 늘어나면 15,000원까지 내려갑니다. 그게 바로 협동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조합원 확대를 위해서 아파트 장터에 홍보 시식을 한다든지 조합원 이웃을 대상으로 홍보 시식회를 많이 개최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위해서 조합비의 1%를 매월 적립해서 연말에 지원을 하였고요. 학교 급식 문제나 교육 문제 지원하는 데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010년 2월 24일에 자연들의 신도림 매장을 개장해서 양질적인 비약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고요. 구로 지역사회 조합원 1,300여 명의 물류공급 체계와 신도림 유기농 매장이 지역사회 친환경 먹거리의 어떤 확산 거점이 되는 그러한 그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구로생협은 10년 동안 지속적인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활동이 있었습니다. 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2002년부터 우리는 수혜자금 차액, 사무실 보증금 조성을 위해서 제출자를 2003년도, 2008년도 또 자연드림 매장을 내기 위한 출자 차액 2010년도에 4억 5천을 만들어서 저희가 매장을 설립하고 조합원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지역생협의 조합원들의 노력과 또 하나는 아이급 생의 물류사업 지원 시스템입니다. 아이급 생협의 사업의 집중과 조직의 분화 정책이 구로생협의 양질적 발전에 큰 하나의 축이 되었고요. 지역생협이 경제적으로 경영적으로 큰 부담 없이 물류위탁 정책을 물류위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신설 가능했고 지역생협의 초기 적자 요인을 해소할 수 있었고요. 또 지역생협은 조합원과의 관계, 교육, 활동, 지역사회 기업, 관계 향상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물류 효율을 깨서 처음에 주 1회 공급에서 시작했지만 조합원이 늘어나면서 주 3회, 주 4회로 공급 횟수가 늘어나서 조합원의 어떤 물품 이용에 대한 만족도와 집중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적인 지원이 또 큰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조합원들의 가입 이유는 친환경 먹거리에 대한 공동 구매입니다. 조합원들이 생협에 대한 가장 큰 만족도는 물품에 대한 만족도이고 생협의 어떤 가치가 생협 물품의 특성으로 나타나고 물품 대환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런 점에서 저희가 물품 취급 재정이야 3단계 검사 시스템 이러한 시스템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조합원 교육을 통해서 조합원들이 마을 모임과 마을지키위원회 위원 활동가로 재생산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지역생협의 사회적 역할로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역생협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발전은 책임있는 소비자를 많이 만들어내고 또한 도시에 기반한 생협은 도시문화 공동체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것은 곧 지역사회 시민 자본이고 사회적 경제의 주체이며 경제발전과 시민이 공존하는 그러한 사회적 역할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칩니다.